소떼의 새는 그 지상과 천상을 연결 또는 조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 선도 수행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음혼의 새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는 땅 위에 이렇게 제한된 몸이잖아요. 매여 있는 몸인데 그에 반해서 영혼이나 의식은 자유롭게 왕래를 하거든요. 소도 제천의 전통이 있었죠. 그 5월이 되면은 씨뿌리기를 마치고 제를 지내고 나서는 함께 모여서 춤추고 마시고 노는데 소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나무 대목을 이렇게 세워놓고 방울과 북을 그 대목에 매달아 놓고 천신에게 제사 지낸다 이런 의미거든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소떼하고 입교 제사는 좀 다를 수 있는데 큰 범주에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소떼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한국 사람이면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 나무 기둥 위에 새가 한 마리든 세 마리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런 소떼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냥 기둥도 있는데, 기둥은 사실은 현재는 우리가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소떼는 현재까지 전성이 돼가고 있는 반면에. 근데 일본에는 기둥에 그런 유적 유구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일본 지리의 특성상 습기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썩지 않고 이렇게 남아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에서 일본 신사를 가보시거나 하면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도리라고 하죠. 도리는 그 고도리라는 말도 있지만 새란 뜻이고 그 이는 있다, 산다는 뜻이에요. 새가 산다, 새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보시는 그림에 여기에 새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도리라고 부르는 데는. 그러니까 소떼 위에 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돌이 요거는 그 나라 땅 그 신라마을에 가면 웅신신사라고 있는데 산에 들어가는 이 신성한 산입니다. 신성한 산 입구에 이렇게 조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큰 돌이도 있고 이렇게 조그마한 돌이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작은 돌이들이 더 원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새가 있다 그러면은 새라는 게 그 소떼의 새는 그 지상과 천상을 연결 또는 조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 그런 의미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선도 수행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영혼의 새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는 땅 위에 이렇게 제한된 몸이잖아요. 매여 있는 몸인데 그에 반해서 영혼이라는 거는 영혼이나 의식은 자유롭게 왕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라는 모순과 그런 모순된 관계 속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관계라고 이런 전제하에 이렇게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한국의 입주를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그 기둥보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 삼국지비지 동의전에 나오는 삼한 중에서도 마한의 풍습 그 소도 제천의 전통이 있었죠. 그 5월이 되면은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진다. 귀신은 이게 하늘의 천신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제를 지내고 나서는 함께 모여서 춤추고 마시고 노는데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논다는 거. 10월에도 똑같이 하고 그리고 그 국업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마다 한 사람이 대표 주자가 있는데 제를 지내는 제관이 있다는 거예요. 천신의 제사를 두고 여기는 천신이라고 어떤 데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다 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군이라는 사람을 제사장을 세워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여, 고구려, 예, 삼한 다 동일합니다. 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전.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중에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그 아까 국업이라는 대표 도시 말고 또 각각의 벼럽이라는 게 또 있는데 거기에는 소더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나무 대목을 이렇게 세워놓고 방울과 북을 그 대목에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천신에게 제사 지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큰 나무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목인데 이러한 전통이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사실. 돌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나무로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 한 몇천 년, 9천 년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 역사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 소도란 말은 사실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에 큰 나무 기둥을 세웠다. 그럼 그 나무 기둥의 의미가 뭐냐? 왜 나무 기둥을 세우느냐? 거기서 모시는 신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하죠. 반면에 일본에서는 아까 거기 제가 삼한의 소도는 무덤 얘기는 없어요. 무덤에 세운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신성 제사 지역에 세우는 거고 근데 일본에서는 특이한 게 그 주로 무덤가에 많이 세워요. 왕의 무덤이라든지
그 아주 최고급 귀족의 무덤이라든지 그런 무덤가에다 기둥을 세워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리고 그 입주하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신수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 한웅 할아버지가 태백산에 내려올 때 신당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나무를 숭배하는 거거든요. 나무를 고대로부터 아주 옛날부터 나무를 신성시하는 근원이 전 세계 곳곳에 또 있어요. 그래서 신수신앙하고 그냥 나무를 베가지고 잘라서 기둥을 세우는 거하고 그러니까 솥대하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갈래 그 외에 뭐 돌을 세운다든 그렇게 하면 더 많아지는. 일본 신사에서는 그 이제 신수신앙을 이어서 그 신목을 신사에 이렇게 세워서 제를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은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확실하게 있는데 고고학적인 발굴은 거의 잘 없어요. 몇 가지 안 돼.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깊이 연구를 하기가 힘든 상태예요. 이종철이란 고고학자가 2015년에 발표한 걸 보면 청동기 시대 입 대목, 그러니까 대목을 세워서 제를 지내는 제의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이 삼국지가 편찬된 시기를 볼 때 대략 이 기록의 시의 연대가 초기 철기 시대까지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BC 한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사이 한 600년 정도 사이에 이런 풍습이 있을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왼쪽 그림은 조현정이라는 학자가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무속적으로 좀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이 또 구멍 자국이 나오는 경우에 그 집터라든지 무덤하고는 별개로 땅을 파면은 단독 지열이라고 해서 기둥을 박았던 구멍이 발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고고학자들은 이제 이게 기둥 솥대를 세운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보는 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은 게 이제 이 진안 예의곡 1호 수열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확실한 거는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건데요. 대전에서 발굴된 그 농경문 청동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앞뒷면에 다 조각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보면은 나무가 Y자로 이렇게 벌어졌고 그 위에 새가 두 마리 서로 마주보고 있죠. 잘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입 대목 또는 솥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뒤집으면 반대편에는 오른쪽 그림인데 남자가 쟁기로 이렇게 뭐 밭을 갈고 있고 밑에는 따비로 이렇게 뭐가 농작물을 이렇게 개간하는 그런 모습이 양쪽 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나무 기둥, Y자 나무 기둥. 근데 이종철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솥대라기보다는 입 대목이 아니냐. 근데 입 대목이라는 건 아까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셨다시피 하나의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한번 세워지면 굉장히 장기간 이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농경문 청동기에 표현된 Y자형 나무는 당시 제2의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그 제2행위의 중심이었던 입 대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고고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시기는 추정인데 기원전 4세기나 뭐 대충 4세기 정도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전 4세기 정도부터 그러니까 초기 철기 시대 때부터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러니까 그 단군조선 시대 중기 무렵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 중기 무렵부터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발굴 결과가 좀 더 나와야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기를 딱 단정할 수 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없는. 어쨌든 한반도에서도 그런 기록과 유물이 없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중국 귀주성하고 운남성에 있는 입 대목입니다. 이거는 뭐 2008년까지도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현대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풍습들이. 거기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나무 기둥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은 뭐 다른 재질로도 이렇게 세운다고. 여기 나무 기둥을 오른쪽에 보면 나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록은 있는데 그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참조해서 대략적인 형태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거는 그 신라 나을 신궁이라고 있어요. 박혁컷의 탄생지인데 거기가 나정이라고 하죠. 나정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나정은 우물 정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 우물이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우물이 아니고 파보니까 우물터가 안 나오고 기둥을 세웠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냐면 3번 세웠는데 첫 번째는 기원전 2세기 역시 초기 철기 시대 이런 기둥을 세웠던 자국이 있고
주위에는 이렇게 환호를, 그러니까 여기 이게 소도라는 거예요. 마한 진안 지역의 소도였다는 거죠. 소도터에는 흉을 세워서 아까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온 그런 행사를 했던 걸로 2차 시설도 거의 비슷한데 3차 시설은 문무왕 때인가 이게 통일을 하고 나서 그걸 없애버려요. 없애고 나서 팔각정을 세워. 큰 팔각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데 뭐 통일이 되었으니까 좀 더 이렇게 모양이 나게 했겠죠. 저 나라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둥 가운데 기둥은 남겨놨으니까 그 기둥의 의미가 있는 거죠. 팔각정이 생겨도 그 기둥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둥의 의미를 이제 아까 정경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하늘 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과의 교통, 그러니까 소통을 상징하는 건데 그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신수나 신목이나 솥대나 돌기둥이나 아니면 돌로 쌓은 제천단이랑 거의 같은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제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다는 거죠. 나무 기둥도 있고 돌 기둥도 있고 우리 선돌이라 그러죠. 돌 기둥도 있고 때로는 제단을 사고 뭐 그러니까 그런 이런 다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나무 기둥이라는 거. 그건 정재희 교수님의 학설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열도에 이제 입주 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은 신석기 시대가 굉장히 긴데요. 신석기 시대, 후신석기 시대에 이런 나무 기둥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우리 단군조선 시대 BC 1000년이라든지 아니면 1000년에서 그 BC 한 100년, 200년 사이에 이런 기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둥그런 원으로도 나오고 이제 직사각형으로도 나오고 이런 나무 기둥들이 많으니까 이런 여기서 이제 이런 축제를 했을 거라고 상상도를 그린 거고요. 이것도 야제유적이라고 군마현에 있는 복원 상상도 돌로 이게 적석 유구라 그래서 돌로 바닥을 깔고 그 다음에 돌을 세우기도 하고 이게 이제 무덤이자 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주위에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세우는 이 나무 기둥은 한반도하고의 관계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발굴된 나무 기둥 하나가 사람보다 더 크죠. 굵기가 이런 걸 3개를 묶어가 하나의 기둥이 된 게 9개가 나오는, 높이도 이게 수십 미터인지 하여튼 엄청 높아요. 그런 이제 재단 시설이 이렇게 발굴이 된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규슈에 있는 요시노가리라고 그 아주 대규모 야요이 시대 그 고분도 있고 집단 거주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특이한 게 도리도 있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새가 3마리 앉아있는 도리도 있고,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무덤이 한 개가 아니고 그 무덤 군이에요. 그 어떤 그 집단의 공동묘지가 아니고 무덤 군인데 거기에 솥대처럼 기둥이 하나 딱 세워져 있는. 이 기둥의 의미가 뭐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야요이 시대 다음이 한 기원 서기 300년, 200년부터 서기 한 700년 사이를 고분시대라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 말 갑옷이라든지 뭐 황금 칼이라든지 철로 된 칼 이런 거 많이 나오는 한반도의 도래계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기마민족 시대가 그게 고분 시대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대형 고분을 많이 짓거든요. 거기 고분에서 이런 왼쪽에 보면은 나무 기둥이 이렇게 나와요. 물기가 많이 있죠. 물 속에 박혀 있어서 썩지 않고 1000년 넘게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운데는 이게 복원한 모습이에요. 나무 기둥이 이렇게 무덤 앞에 세워져 있어요. 그 무덤 앞에 이 세운 나무 기둥의 의미는 뭘까? 한반도에서 나무를 기둥을 세운 거는 아까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하늘의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의미라 그랬죠. 소도에서. 근데 일본은 그런 것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무덤 앞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기 조상하고 관계가 된다고 일단 봐야 돼요. 조상령하고 소통이라든지 그런 교류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기둥은 뭐냐 하면 일본의 나가노현 저 중북부 지방에 있는데 스와대사라고 있는데, 거기는 산에서 나무를 한 10m 정도가 되는 나무 거목을 수백 명이 달라들어서 그걸 잘라서 막 대규모로 이렇게 운반을 해요. 그러니까 물 건너 산 넘어 이렇게 운반을 해와서 축제를 해서 이렇게 7년마다 한 번씩 나무 기둥을 새로 세워요. 이게 이 신사안에 모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 왜 세우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둥이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이세신궁 아시죠? 이세신궁에 보면은 이 왼쪽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사각형 안에 왼쪽엔 비어있고 오른쪽은 건물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주기적으로 식년천궁이라 그래서 집을 옮겨요. 신궁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다 떼가지고 철거하고 옆으로 옮겨요. 다른 데로. 그걸 번갈아 가면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왼쪽이 옛날에 있던 건물터인데 거기에 기둥이 하나 딱 남아있네. 그걸 심어주라 그래요. 마음 심자에다가 뭐 임금님 제어한다 할 때 어짜 기둥이. 심주인데
어자라는 거는 높임말이에요. 심주에 심주. 이세 신궁이라 그러면 일본 신궁 중에서 최상위 신궁이거든요. 일본 천황가의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최상위 신궁인, 왜 거기에 핵심 시설이 나무 기둥이냐 이거예요. 심주냐는 거. 뭔가 느낌이 오시는 게 있으신가요? 한반도에서 사만에서 소도에서 제사 지낼 때 가장 중요한 시설이 나무 기둥이잖아요. 일본 왕릉 앞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 나무 기둥이고, 심지어 이세 신궁에서도 나무, 그러니까 다른 건물은 다 철거해도 기둥은 철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여기 건물에 돌아올 때는 산에서 나무를 다시 베가지고 다시 새로 심겠죠. 나무 기둥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나무 기둥에다가 팔찌경이라는 거울을 매단대요. 아까 삼국지비 동의전에서 북과 방울을 매단다 그랬죠, 나무에.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일본의 천왕궁의 삼보 중에 하나인 거울을 매단다는, 태양을 뜻하는 거.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서 입주 제사의 목적이 뭐냐, 왜 기둥을 세우느냐 할 때 우에다 후미오라는 고고학자 같은 경우는 이분은 2005년에 입주제사의 사적 연구라는 논문을 쓰셨는데, 기둥이라는 것은 죽음과 재생의 제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결국은 죽고 태어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그러니까 원주민 사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연계의 영혼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사람 몸속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음에 이르러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빗대어 가지고 현세하고 죽은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를 이렇게 반복해서 왕래한다고 봤을 때 이거는 자연계의 순환하고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새롭게 재생을 한 그런 뜻으로 기둥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덤, 조상의 무덤 앞에 기둥을 세워놓고 제를 지내면서 자기 조상령과 소통을, 조상령이 내려오기를 기도하고 제를 지내고 다시 기둥을 통해서 조상령을 돌려보낸다. 그런 의미와 함께 죽음과 재생,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계속 소통을 한다는, 그 기둥은 하늘 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빛이 하늘에서 광명의 빛이 이렇게 천지기운이 내려오는데, 사람과 수행을 통해서도 내려오고, 그 천재를 지낼 때 그 기둥을 타고 천신이라고 해도 되고 마고 삼신이라고 해도 좋은데, 어쨌든 그런 에너지가 빛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게 소통을 하는 통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수나 솥대나 나무 기둥이나 선돌이나 돌로 산 제천단이나 그런 유사한 의미라, 모양은 다르지만 이게 정계 교수님의 학설이에요. 하늘 기둥과 영혼의 새. 솥대에서도 새가 앉아있고 그 도리에도 새가 있고, 어쨌든 통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 무덤에서, 일본 왕가의 무덤에서도 역시 무덤 속에 새 조각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둥은 하늘과 소통하는 에너지 통로이고, 인간이 하늘과 소통하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 통로이면서 집단 의식의 상징물이 아니냐, 그러니까 집단 제2의 상징물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새는 영혼의 새다. 그래서 산자의 영혼이든 죽은 자의 영혼이든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런 영혼의 새가 아니냐,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